금리 결정기만 되면요. 전 세계 시장은 그러면 앞으로 금리를 몇 번 올릴 것이냐, 3번이냐, 4번이냐, 혹은 이번에 했던 발언이 매파적 시그널이냐, 혹은 비둘기파적 시그널이냐,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도대체 시장은 왜 이렇게 세세한 시그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이야기를 좀 편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달러 강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텐데요. 달러 강세에 대한 개념을 고정시키고 가야 됩니다. 자, 먼저 달러 강세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비싸진다는 거죠. 이 달러가 비싸지게 된다는 거는 상대통화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달러 강세라고 하는 건 달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 가지, 달러가 비싸진다, 다른 통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달러 대출의 부담은 커진다. 이 세 가지 개념만 고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만약에 어떤 신흥국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신흥국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 성장을 5%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가치가 6%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흥국의 통화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아무리 열심히 신흥국이 5%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국가에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이렇게 달러 가치의 상승 때문에 손실을 볼 바에 그냥 달러를 보유해버리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꾸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손실이 일어나니까 그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고요. 그러면 신흥국들은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투자를 위축시키니까 성장이 정체되고요. 성장이 정체되니까 그 국가에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역시 이 신흥국들의 수출 의존도가 20%가 넘다 보니까 미국도 결국은 여기에서 수출에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달러 강세라고 하는 것은 미국만 원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대출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막대한 양적 완화를 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글로벌 시장에 돈을 많이 풀어놨다고 이야기를 흔히 하긴 하는데 사실 이게 돈이 풀어놨다는 것이 조폐공사에 얘기해서 돈 좀 풀어봐 해서 돈을 그냥 뿌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채권을 매입하고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대출을 해준 건데 대부분이 이제 막대한 달러 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달러 강세가 되면요. 달러로 돈을 빌렸던 이 대출자들이 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1달러를 빌리기 위해서 1,000원을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그걸 갚기 위해서 가면 1,1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게 되면 대출자들, 지금까지 돈을 풀어놨던 그 대출자들이 달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달러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금리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죠. 사실 금리 인상이 확실할 때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금리 인상이 될 테니까 나도 이제 가계부를 쓰면서 이 정도는 이자 부담을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런 게 가능한데 앞으로 얼만큼의 금리 인상이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금리 인상이 될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계부를 또 적기도 뭐하고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상까지 된다. 그러면 나의 금융 부채도 늘어나게 되는데 이자 부담까지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달러로 빌리는 사람들이 꽤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달러로 대출을 받는 것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이 달러 대출을 받지 않게 된다면 시장의 유동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괜히 이 시장에서 달러 대출을 받았다가 괜히 금융 부담이 늘어나면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요. 달러 대출이 위축되고요. 달러 대출이 위축되다 보니까 시장에 풀려있는 달러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결국 달러의 양이 감소하다 보니 달러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달러 강세는요, 글로벌 경제에 다각도로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국은 달러 강세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결국 연준이 해야 되는 고민은 바로 이건 겁니다.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달러 강세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바로 연준이 하는 것이 계속해서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을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자, 시장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는지 살펴보면요. 이번에도 나왔던 발언이 파월 의장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고요.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은 올해는 3번, 내년은 2번 정도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금리가 언제 얼만큼 인상될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자꾸 불안하다고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라. 돌아오게 되면 달러는 또 강세가 됩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글로벌 경제가 다 같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달러 대출을 줄이지 말자. 달러 대출을 줄이면 또 달러는 강세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그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그리고 금리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호를 줄 테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변하지 않게끔 우리가 금리를 인상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시장을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이유는 달러 강세를 계속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시그널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 경제시사 토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